자, 다음에 이제 흡수식 냉동기의 그 냉방 운전 사이클이고요. 뭐, 여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수 이렇게 순환 내부에 증발기 내부에 이쪽에서 흡수기로 넘어오면, 어, 그 묽어진 흡수액을 고온 재생기로 보내고요. 여기서 그 리튬 브로마이드하고 냉매가 이제 분리가 돼서 냉매 증기, 발생된 냉매 증기는 응축기로 넘어와서 냉각수에 의해서 응축이 돼서 물로 액체로 변해서 냉매액으로 변해서 증발기로 떨어지면서 다시 낮은 저압의 상태에서 증발을 하면서 냉방 효과를 발휘하고 재생기의 농도가 높아진 그 흡수액이 다시 이제 흡수기로 떨어지면서 그걸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냉방 운전을 하는 이제 그 기동 순서를 보면 온신호를 이제 넣겠죠. 온신호를 넣으면 일단 그 냉온수 순환 펌프하고 냉각수 순환 펌프가 이제 운전을 먼저 시키게 돼요. 뭐 이게 자동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흡수식 냉동기의 그 제작 조작반에 그 뒤에 이제 밑에 단자대가 있죠. 그래서 냉온수 순환 펌프, 냉각수 순환 펌프, 기동정지 신호를 주는 접점들이 있고 또 저쪽에 가서 냉수 순환 펌프가 돌고 나면 그 냉수 순환 펌프 마그네트 MCC에서 냉수 순환 펌프 마그네트가 붙고 나면 그것도 붙었다는 상태 신호가 다시 또 이쪽 흡수식 냉동기 조작반에 단자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상태 접점들이 각각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냉각탑까지도 제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 두 가지 하고, 뭐 냉각탑에 그 팬을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것까지도 이쪽 흡수식 냉동기 조작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아마 옵션이나 제작할 때 미리 사전에 협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인터로 캐로라고 하죠. 같이 연동돼서 운전되도록 엮어놨다 해서 인터로 캐로고요. 이렇게 해서 그 냉수 순환 펌프와 그 냉각수 순환 펌프 가동 상태가 모두 확인이 돼야만 용액 펌프라든지 냉매 펌프 이런 것들을 가동시키고 이 재생기에 그 뭐 중온수 같으면 중온수 밸브가 열리고 뭐 직화식 같은 경우는 가스 버너가 붙는다든지 를 점화된다든지 이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냉방 운전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가스 직화식인 경우에는 이제 그 버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프리퍼즈를 해서 안에 있는 잔존 폐가스를 배출시키고 퍼지가 끝나고 나면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해서 이제 파이레트 전자 밸브가 먼저 열려서 이제 점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버너가 이제 착화되면 이제 메인 그 연료 그 밸브가 열리면서 서서히 그 분 연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그 재생기에서 이제 재생되는 그 흡수액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비례 제어가 되고요. 뭐 이 파이럿 밸브나 이런 거는 이제 보일러랑 같은 그 거의 뭐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용량에 따라를 위한 이제 파일럿 밸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니까 뭐 저런 건 메이커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뭐 버너의 제어도 보일러하고 똑같아요. 온오프 제어를 하거나 하이로 뭐 오프 이렇게 3단계 제어하거나 아니면 인버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아예 비례 제어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난방 중온수나 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브로 되겠죠. 밸브에 그 구동기가 붙어 있는 그 전동 제어 밸브 같은 게 오픈되거나 뭐 비례 제어돼서 보통은 다 비례 제어 해야 되겠죠. 버너에 여기 이제 프리퍼즈 시간 착화되기 했다가 이제 착화를 시도해서 착화가 되면 안정돼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화염이 감지되고 그러면 이제 주연료가 점화가 되고 뭐 이러저러한 거 보일러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버너를 거의 같은 걸 쓰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고 나면 이제 흡수액 순환 펌프, 또 냉매 순환 펌프 이런 것들이 가동이 돼서 냉방 운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냉각탑 쪽에서는 이제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그 냉각수 병 안에 설치된 온도 센서를 통해서 냉각수 온도가 어느 정도 이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팬이 이제 정지했다가 다시 또 계속 순환되는 냉각수 온도가 냉각탑에서 이 냉동기 쪽으로 보내주는 냉각수의 온도가 또 설정된 온도보다 뭐 1도나 2도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면 다시 또 냉각탑 팬이 돌아서 또 냉각수를 식혀주고 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온오프제어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비례제어도 이것도 인버터를 달아서 이 냉각탑 팬에 그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도 이제 많이 쓰죠.
이 냉각수 온도가 좀 너무 낮게 되면 이 흡수식 냉동기 쪽에서도 장비 운전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2도, 뭐 낮아도 18도, 보통 뭐 낮아도 18도에서 22도 사이에서 그보다 더 낮게 되면 이 흡수식 냉동기 쪽에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알람을 띄우면서 흡수식 냉동기가 정지되도록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냉방 운전을 이제 정지할 때는 뭐 중앙관제실의 자동 제어에서 또는 냉동기에 부착된 조작반에서 이제 오프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이제 냉동기에 정지 신호를 주게 되면 가스 추가신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버너가 저연소 운전으로 서서히 줄어들다가 이제 연료 차단 밸브가 클로즈 되면서 소화가 될 테고요. 그럼 나머지 잔전 안에 폐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지를 통해서 포스트 퍼지 운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다 밖으로 대기 중으로 연도 쪽으로 이제 불어내고요. 공원수나 증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 밸브를 닫으면 되겠죠. 전동 구동기 가지고 닫으면 되고. 이렇게 이제 버너가 꺼진다든지 아니면 중원수나 증기를 공급을 차단하고 나서도 일정 시간 이상은 용액 펌프, 냉매 펌프를 계속 돌려주면서 희석 운전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의 농도가 너무 진하게 되면 이제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냉매 펌프 돌려서 냉매도 증발기에서 냉매가 계속 순환되게 해주고 용액 펌프 돌려서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계속해서 흡수기에서 고온재생기, 저온재생기 통해서 다시 흡수기까지 계속 순환되는 과정에 농도가 좀 낮아지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이 냉매하고 흡수액이 계속해서 이 희석 운전을 하는 동안 냉수하고 냉각수도 계속해서 같이 순환이 돼야 돼요. 여기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발열이 생기거나 냉방 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희석 운전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냉수하고 냉각수 순환 펌프가 같이 돈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보통은 되게 보면 30분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흡수식 냉동기 업체 관리하는 사람 메이커들에서 그랬죠. 메이커들에서 아예 설정을 이렇게 희석 운전을 하는 시간을 냉수, 냉각수 순환 펌프가 추가적으로 더 도는 시간을 보통 30분 정도 돌다가 꺼지도록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동파라든지 결정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알람이 걸리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희석 운전이 요즘은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커들 따라서는 짧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요즘은 그렇게 돼요. 30분까지 가는 경우는 요즘은 이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흡수액의 온도가 80도 정도, 또 업체에 따라서는 70도까지, 7, 80도 정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희석 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냉수 순환 펌프, 냉각수 순환 펌프, 흡수액 용액 펌프, 냉매 펌프 이런 것들을 다 정지를 시키면서 이제 장비가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방 운전인데 이 흡수식 냉동기가 이건 이제 냉온수기죠. 흡수식 냉온수기인 경우 겨울에는 이제 난방을 같은 장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응축기만 사용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이때는 어쨌든 장비에 연결된 냉수 배관이 증발기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발기 쪽에 있는 물과 이쪽에 흡수기 쪽에 있는 흡수액을 같이 이제 섞여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내서 재생기에서 이걸 끓이면 여기에 이제 증기가 발생되잖아요. 냉매 증기가 발생되면 그 증기 가지고 여기서 온수를 냉온수 배관이죠. 이때는 냉온수 배관을 통해서 순환되는 이 온수를 이 냉매 증기가 가열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계속 또 여기서 이 증기는 이쪽에 흡수액으로 오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흡수식
온수기에서 그 냉방, 난방일 때 계절 전환 밸브가 하는 역할은 이 부분을 이제 닫아주는 거죠. 응축기 쪽으로 이 냉매가 가지 않고 바로 증발기 쪽으로, 재생기에서 증발기 쪽으로 오게끔 그 밸브 조작을 해주는 게 계절 전환 밸브의 이제 역할들이고요. 당연히 냉방 때는 이제 응축기가 가동될 필요가 없으니까 냉각수나 그 냉각탑의 가동은 필요 없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방과 난방 운전 시 용액의 흐름도를 이제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이중 효용, 그 가스 직화식, 흡수식 냉온수기죠.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버너가 있는 거죠. 고온재생기가 버너로 된 그런 거고, 연소실이 있고 위에 그 흡수액을 가열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이 또 이 증발기가 오른편에 있는 형태로 좀 바뀌어 있네요. 증발기에서 증발된 증기가 엘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요거는 이제 요 물 같은 그 냉매액들이나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튀면서 넘어오지 않도록 어떤 걸름망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기만 이쪽 흡수기 쪽으로 넘어오면 이 흡수기가 이 안에 있는 그 흡수액이 냉매 증기를 흡수를 해서 물거지면 용액 펌프에 의해서 고온재생기로 오고요. 고온재생기에서 가열이 되면서 냉매 증기가 분리가 돼서 분리된 냉매 증기는 저온재생기에서 요 그 흡수액을 한번 가열을 해주면서 약간 좀 식는 거죠. 약간 식어서 응축기로 오면 응축기에서 냉각수에 의해서 완전히 냉각이 돼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증발기로 떨어지고요. 그럼 증발기에서는 떨어지면서 한번 1차로 냉수를 냉각시키고 다시 위로 그 냉매 펌프가 위에서 다시 또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게 이제 한 번 뿌려주고 여기서 두 번, 한 번 더 중간에 이제 그 분배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단, 2단 떨어지면서 이제 증발을 하게 되고, 이 고온 재생기에서 농도가 냉매 증기가 분리되면서 그 진해진 흡수액은 이 저온재생기로 가게 되는데, 저온재생기로 가기 전에 한번 그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이쪽 흡수기에서 고온재생기로 가는 낮은 온도의 그 묽은 흡수액을 예열을 시켜주는 거죠. 예열 시켜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온도가 약간 그 식어서 저온재생기로 오고, 이 저온재생기로 와서는 이쪽에서 고온재생기에서 넘어오는 고온의 냉매 증기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미처 다 고온재생기 그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던 나머지 냉매 증기를 다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여기서 끓으면서 냉매 증기가 이쪽 그 응축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뜨거워졌겠죠. 다시 온도가 올라간 게 이쪽 그 흡수기 가기 전에 낮은 온도에 묽은 흡수액이 고온 재생기로 갈 때 1차적으로 예열, 2차적으로 예열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쪽에 흡수기 쪽에 떨어질 때 이 흡수액의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냉매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낮춰주는 게 그 전체적인 냉방 능력을 유지하는 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장비의 성능도 많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런 열들을 예열을 하는 과정에서 전해주면서 이 예열에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보면 그 표시된 거에 따라서 묽은 용액이냐 진한 용액이냐, 그래서 용액이라는 건 이제 흡수액이고 냉매라는 거는 이제 물이고요.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각수는 그 32대 냉각수가 이 흡수기 쪽에서 이 흡수액들을 냉각을 시켜주고, 1차로 냉각시켜서 온도가 좀 올라갔겠죠. 그럼 약간 좀 올라가더라도 32대에서 좀 올라가더라도 이쪽에 응축기에서 충분히 그 냉매 증기, 높은 온도 냉매 증기를 응축시키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7도나 39도로 그 냉각탑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흡수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냉각탑으로 간다. 보시면 됩니다. 난방일 때는 흡수기에서 냉매와 함께 이제 묽어진
그 흡수액이 그대로 이제 고온재생기에 가고 고온재생기에서 가열된 냉매하고 흡수액이 증발된 냉매 증기가 전환 밸브를 통해서 바로 이 흡수기하고 증발기 이쪽으로 또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가 다 증기로 가득 찬다고 보면 되죠. 고온의 증기로 가득 차면서 이쪽 그 증발기 안에 있는 냉온수 배관을 순환하는 온수를 증발기 쪽에서 이제 가열을 해주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분리가 된 게 이제 넘어오긴 하지만 이 안에 흡수기와 증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다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냉각수가 이때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흡수기 안에도 이제 증발기와 같은 온도로 증기하고 높은 온도의 흡수액이 그대로 다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같이 이쪽에서 다 가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전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계절 전환 밸브가 있는 거죠. 흡수식 냉동기의 그 안전장치는 뭐 장비에 따라 이제 메이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냉수, 냉각수의 그 단수 스위치가 있어요. 단수라는 거는 냉수나 냉각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순환이 제대로 안 될 거를 감지하는 단수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플로우 스위치라고 해서 냉수나 냉각수 흐르면 물에 흐르는 유속에 의해서 밀리면서 위에서 이제 접점이 붙는 그런 접점식으로 된 플로우 스위치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차압 센서를 많이 좀 써요. 전자식 차압 센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기계식 그 압력 스위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냉각수 배관이나 냉수 배관에 그 압력 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 기계식 압력 센서 같으면 이제 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에 있는 밸브가 딱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전기 접점이 딱 붙으면서 그 물이 흐르는구나 안 흐르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거고요. 전자식 같은 경우도 냉수 공급, 냉수 환수 두 배관 사이에 차압을 측정을 해서 차압이 물이 순환을 하게 되면 그 차압이 발생하게 되죠.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차압이 안 생기죠. 차압이 발생되면 물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단수 스위치. 그러니까 요즘은 전자식이나 아니면 그 그냥 기계식 접점 압력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플로 스위치는 요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플로 센서는. 냉수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에서 이제 동파가 나기 때문에 증발기에서 그 냉수 코일이 동파가 나기 때문에 냉수 배관에 온도 센서가 설치돼서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은 3.5도나 4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7도 냉수가 이제 공급 온도가 7도니까 그거보다 한 3도 정도 더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 냉동기를 정지시키는 거죠. 고온재생, 이런 것들은 다 설정하기 나름이겠죠. 장비에 따라 기본 설정은 되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온재생기에서 용액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온재생기에 온도 센서가 설치가 돼서 너무 높지 않도록 하고요. 흡수기에서도 온도, 그 용액의 흡수액의 그 온도를 재는 온도 센서가 설치가 돼서 또 뭐 여기에 결정에 우려가 있을 때는 정보를 또 발생하도록 하고요. 폰에서 나가는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과다하게 상승할 경우에도 이상한 정보가 뜨도록, 이건 이제 카스치카식일 경우겠죠. 냉수, 냉각수, 순환펌프 인터록 회로에서 펌프의 그 상태 신호가 인터록 회로를 통해서 그 이쪽 냉동기 쪽으로 오지 않으면 냉동기가 가동하지 않도록. 또 가동 중이더라도 중간에 뭐 냉각수 순환 펌프가 이제 뭐를 하면서 임의로 꺼버렸다든지 뭐 타버리면서 꺼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냉동기도 이제 그 바로 그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고온재생기의 압력이 너무 또 높게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장비 그 본체 보호를 위해서 압력까지도 보는 거고요. 용액의 액면 스위치, 고온재생기에 있는 용액의 수위가 설정치 이하로 되면 또 버너 이제 공연수 되는 거죠. 그 뭐 용액도 없는데 그냥 지 혼자 타게 되면 과열이 되겠죠. 그다음에 버너 연소 이상일 경우 당연히 이제 알람이 걸리겠죠. 뭐 각종 펌프에도 보면 그 안에 이제 모터가 있는데 모터 온도가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모터가 타버리니까 그 모터 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그 모터 온도 스위치는 뭐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들에서 지금 다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과전류 릴레이도 뭐 기본적으로 달리겠죠. 펌프나 이런 데서 그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EOCR이 작동이 되면서 펌프들이 정지하게끔
인버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또 인버터의 이상 신호, 뭐 이런저런 것들. 장비 메이커들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면 손수식 냉동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뒤에서 따로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서 더 한번 훑어보겠지만 거기에 봐도 이러저러한 안전장치들이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업체들 따라서 저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장비들 장비 사진인데 설치됐던 뭐 내용들 참고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펌프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던 펌프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이게 모터하고 이제 임펠러 이런 것들이 다 일체화되어 있고, 요 밸브까지도 같이 일체화되어 있고요. 밸브가 이제 우리 뭐 핸들이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축처럼 나와서 임의로 건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밸브죠. 나중에 이제 원캐 스패너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열교환기가 있고, 이렇게 판형 열교환기. 이거는 이제 동판으로 된 거네요. 보온하기 전이라서 지금 이렇게 보이고,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보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보기는 좀 어렵죠. 흡수액 순환펌프, 이게 이제 흡수액 순환펌프죠. 흡수액 순환펌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밸브고요. 밑에 이제 고온 저온 열교환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계절 전환 밸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기 펌프, 진공 펌프 있는 거고요. 마노미터라든지 이제 추기 이젝터 뭐 이런 거. 다음은 흡수식 냉동기의 운전 중 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진공도 관리. 평상시에 흡수액의 농도가 평균 62%에 이제 40도 정도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흡수기에서 냉매 증기를 흡수를 하면 이제 농도가 묽어지겠죠. 떨어져서 뭐 한 59%뭐 이렇게 58%로 떨어지게 되면 묽어진 게 이제 고온 재생기에 가서 63, 64%, 65% 이렇게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이제 흡수기로 재생이 돼서 오게 되고, 그래서 평균 뭐 이때 40도 정도일 때 냉매가 증발하는 온도가 이제 5도씨가 돼야 되는데, 이 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 내부의 압력이 이 냉매 물의 포화증기 압과 1mm HG 이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비 안에 진공 상태를 좀 유지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냉매의 포압력 곡선이죠. 그래서 포압력 곡선이 5도씨 때 장비의 허용 진공도하고 차가 1mm HG 이내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뭐 어떤 누설이 생긴다든지 안에서 어떤 브러스 가스가 생긴다든지 해서 내부의 압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 냉매의 증발 온도가 이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냉수의 공급 온도가 일단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상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 마노메터인데, 장비 옆에 보면 이제 마노메터가 기본적으로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이 마노메터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식 압력 센서가 붙어서 마노메터의 수치가 터치 스크린에서 수치로 바로 뜨는 그런 장비들도 요즘은 많이 있고요. 이 마노미터는 이 양쪽의 눈금,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진공 펌프가 연결이 됐겠죠. 진공 펌프가 빨아 당기니까 그쪽으로 수온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은 수온주가 내려가죠. 그럼 이 수온주의 차이를 높이차를 읽으면 되고, 이 높이차가 뭐 5나 6mm HG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진공도가 자꾸 추기 작업을 해도 계속해서 저하가 되면 어디에 누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누설 여부를 좀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수를 해줘야 되겠죠. 계속해서 뭐 추기 작업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공 펌프를 통해서 추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진공 펌프의 본체에 보면 유면계가 있어요. 안에 이제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오일의 양을 확인하도록 유면계를 봐서 유면계 중간 정도에 오도록 양이 부족하면 더 넣어주고 많으면 좀 빼주고, 이제 추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먼저 진공 펌프 자체가 진공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먼저 자체 점검을 먼저 한번 돌려서 진공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좀 양호하게 진공 펌프가 작동이 되는구나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체 쪽에 그 각 부분에 연결된 밸브들을 열어서 이제 추기 작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되고요. 수시로 윤활유를 조금 빼내서 그 안에 수분이 많이 섞이게 되면 이제 윤활유의 색깔이 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윤활유의 양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줘야죠. 이게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체에서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몇 시간마다, 여기 있네요. 뭐 500시간마다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적정한 교체 주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일을 항상 장비 운전할 때 시설팀에서 갖고 있어야 되죠. 온도가 또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 뭐 윤활유가 이제 탄화된다든지 베어링이나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니까 진공 펌프 가동 시에 온도도 좀 한번 재볼 필요가 있고요. 진공 펌프를 이용한 불응축 가스의 가스량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응축 가스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안에서 뭔가 누설이 많다든지 안에서 부식이 발생되고 있다든지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장비 용량에 따라서 이제 누설되는 양이나 뭐 이런 허용치가 점점 장비 용량이 커지면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라 그런 내용인데 뭐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액에 관련돼 흡수액이 리튬 브로마이드를 증류수에 녹여서 만든 거죠. 이게 장비 안에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심한 부식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부식 억제제, 양이 많지는 않지만 부식 억제제를 이제 첨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질산 리튬을 좀 많이 쓰는 거는 같아요. 근데 뭐 메이커들마다 이게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어디 뭐 표에 보니까. 그래서 뭐 저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냉방 운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기 운전을 매일 뭐 약 한 20분 정도 좀 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업체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뭐 다른 것 같아요. 뭐 필요할 때는 하되 뭐 필요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매일 하라는 데도 있고 또는 이제 요즘은 요 추기 작업도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업체에 따라서 옵션이긴 하지만 전동 밸브만 붙이면 되겠죠. 전동 밸브하고 밸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들과 펌프 가동하기 위한 뭐 시간 설정이라든지 또 뭐 압력 센서 같은 것만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메이커의 내용들 좀 봐서 하면 되고 부식 억제제도 이제 추기 과정에서 일부 조금 소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제 세간 작업할 때 넣어주면 되고요. 또 아까 추기 작업이나 불응축 가스 성분 같은 것들을 좀 봐가면서 부식 억제제를 중간에 또 필요하면 더 넣기도 하고요. 내용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순환하면서 장비 내부 안에도 이제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장비 안에서 이제 부식이 발생되면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렇게 색깔을 봐서 많이 좀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장비 외부로 이렇게 밖에 또 정지할 수 있는 걸름망이라든지 이런 필터 같은 걸 둬서 거기 계속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필터링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세간 작업할 때는 같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희석 운전이 있는데 희석 운전은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다음에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정을 일으키기 쉽다. 이거는 그냥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을 우리 소금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그 안에 이제 거의 뭐 소금이 녹아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되니까 더 농도가 진해지면 소금이 이제 결정이 돼서 밑에 막 가라앉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소금물을 끓이면 물이 끓으면서 물이 증발되면 이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죠. 진해지면 결국 밑에 이제 소금이 쭉 가라앉는 것처럼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결정을 일으키기가 쉽고 또 같은 농도라도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안에 이제 포화돼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리튬 브로마이드가 그 알갱이 형태로 이제 결정돼서 붙게 되는 거죠. 그 사이가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다는 거는 이제 이쪽 그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 쪽에 가는 냉각수랑 관계가 있겠죠. 냉각수의 그 온도가 너무 낮게 18도 이하로 낮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 흡수기 쪽이나 아니면 흡수기에서 고온재생기로 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데서 이제 결정이 좀 생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을 일으키는 거는 주로 이제 고온재생기 쪽에서 너무 과열이 된다든지 또 고온재생기에서 그 수용액의 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중원소라든지 버너가 또 풀로 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또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또 그런 과정의 결정이 또 생기겠죠. 이런 결정이 이제 그 중간에 계속 이 흡수액이 몇 개 장비를 거치고 뭐 열교환기도 있고 그 판형 열교환기 이런 거 얇은 판 사이를 흐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그 연결된 배관들이 많아서 뭐 어디 특정 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배관에서 생기기도 하고 뭐 흡수기 안에서 뭐 이렇게 결정이 생기면서 가라앉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부위에서 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생기면 어디서 생기는지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 녹이는 과정도 좀 쉽지 않죠. 이제 뭐 이게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일단 펌프에서 돌아가는 소리 자체도 이상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요. 능력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 흡수액이 잘 돌아야만 냉매 증기를 잘 흡수를 해서 냉방 능력이 나오는데 냉방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도가 너무 높지 않게 희석, 연하게 되도록 그 운전하는 게 이제 희석 운전이고요. 이게 이제 주로 냉동기가 정지하고 나서 그 중온수나 그 버너 운전이 정지되거나 중온수나 증기 공급이 정지되고 나서 약 15분에서 20분. 앞에는 이제 아까 뭐 30분까지도 적어놨었죠. 예전에는 보통 뭐 30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 증발기 내부에 냉매를 흡수기 쪽으로 보내서 흡수기 안에 있는 그 흡수액의 농도가 좀 낮아져야 결정이 안 생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기 쪽에 그 안에서 결정이 생기는 걸 좀 방지하고 또 요 용액 펌프, 흡수액 펌프, 용액 펌프를 계속 가동을 시켜서 위에 고온재생기, 저온재생기에서 다시 흡수기로 돌아오게끔 계속 하는 과정에 그 위에 있던 고온의 수용액들이 밑에 흡수기에 있는 저농도의 그 수용액과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그 장비 내부에 있는 그 수용액의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의 농도가 결정이 생기지 않는 수준 이하로 70% 이하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운전이고요. 이게 보통은 뭐 이 타이머 방식이 있고 그 썸머스터 온도에 의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를 다 동시에 쓰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뭐 이 정도 시간 설정한 것까지 돌고 그 상태에서 온도가 설정된 온도 뭐 70도든 뭐 68도든 뭐 그 온도 이하로 떨어졌으면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15분, 20분 돌았는데도 그 용액의 온도가 뭐 75도다 이러면 더 돌게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더 만족시켜야 꺼지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였고요. 결정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이제 액면이 너무 낮아지거나 뭐 용액 펌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오버플로가 이런 배관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이제 높으면 그 결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런 온도 같은 경우도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의 원인은 냉각수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수용액 온도가 낮게 되면 결정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펌프의 희석 운전이 제대로 안 된 거나 아니면 충분할 만큼 가지를 못했거나, 타이머만 단순히 설치해놔버리면 이제 타이머 그냥 그 시간 돌다 딱 꺼져도 온도가 아직 충분히 안 떨어지면 이런 결정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 센서를 추가로 둬서 2차적으로 같이 이렇게 병렬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흡수액 순환량이 너무 또 적어도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고온 재생기로 가는 흡수액의 양이 적어졌다든지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냉매양이 적어서 그 흡수기 쪽으로 그 냉매가 계속해서 냉매 증기가 넘어와야 또 흡수기에서 이제 그 흡수액이 묽어지는데 증발기에서 흡수기로 넘어오는 냉매의 양이 좀 적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흡수액의 농도가 낮게 되질 못하니까 결정이 또 생기겠고요. 뭐 추기가 불충분한 상태, 또 난방 운전 중 밸브에 누설 있는 상태 등등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결정에 해정할 때는 그 냉각수 양을 일단 좀 줄이고 이제 저온이 되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블로다운을 실시한다는 거는 증발기 쪽에 있는 그 냉매를 흡수기 쪽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흡수기 쪽으로 보내서 흡수액을 묽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고, 저부하 운전을 좀 시켜서 용액을 순환시키면서 굳어있던 거를 좀 서서히 좀 풀리게끔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결정이 조금 경미하게 생긴 경우겠죠.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하면 이제 웬만한 결정은 이제 풀리는데, 이렇게 해서도 이제 풀리지 않게 되면 결국 뭐 굳어있는 부분, 배관이라든지 뭐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데를 보통 이제 산소 토치, LPG 토치나 이런 걸로 이제 가열을 하죠. 가열을 해서 해정을 하는데, 이런 거는 뭐 함부로 하기 좀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할 정도로 결정이 심하게 생기면 보통 이제 메이커를 부르죠. 그래서 메이커에서 와서 뭐 펌프나 이런 거 토치를 댈 때 잘못해갖고 뒤에 또 모터 같은 것도 번선이 소진되면 안 되니까, 타버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뭐 또 기량이 좋은 시설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전에는 이건 보통 직접적으로 많이 해서 뭐 급한 경우 그냥 정전에 의해서 나갔다 그러면 바로 터치 들고 와서 시설 관리자들이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냉매 관리입니다. 냉매는 냉매 중에 이제 불순물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증발 온도가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냉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냉매를 보충할 때는 그 증류수를 써야 되죠. 수돗물이나 이런 걸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정상 수위에서는 이제 1인데, 혹시나 이 냉매도 어떤 급격한 부하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냉매 순환 양들이 좀 바뀌게 되면 증발기 쪽으로 확 쌓일 수가 있어요. 증발기 쪽으로 확 몰려오게 되면 이제 흡수기로 넘어가도록 오버플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처음에 이제 저부하 운전할 때는 용액의 액면, 이쪽에 수용액의 액면은 높아지고 냉매 수위는 액면은 낮아지는데, 전부하에 가까운 운전이 되면 용액의 액면은 낮아지고, 용액에 있는 액면은 다 저쪽에 고온재생기나 저온재생기 쪽으로 이제 어울린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그 분리된 냉매 증기는 뭉치기를 거쳐서 이쪽 증발기 쪽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나중에 그때는 이제 또 이 냉매 쪽에 액면이 수위가 높아져서 그때 이렇게 오버플로 되고, 냉매하고 용액의 그 액면에 의해서 지금 장비가 어느 상태로 도는구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좀 상태 파악을 하는 경우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 사이트 클래스가 이제 있고요. 냉매를 이제 재생한다고 하는데, 이 냉매 재생은 뭐냐면, 냉동기를 장기간 운전하게 되면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냉매 중에 이 증발기 안에 있는 냉매 물 속에 리튬브로마이드 이쪽에서 재생돼서 분리가 돼서 오긴 하지만 일부가 거기 미세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증발기 쪽에 그 리튬브로마이드 그 흡수액이 좀 섞여 있게 되면 그 냉동 효과를 좀 저하시키게 되므로 냉매를 이제 그 재생을 시켜주는데, 재생을 시켜주는 방법은 그 냉동기를 저부하로 이제 운전을 시키는 상태에서 냉매 펌프의 터치 측에서 용액 펌프 쪽으로 연결된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그 냉매 펌프가 있어서 냉매 펌프가 냉매를 계속해서 증발기로 퍼주는데, 여기에 바이패스 밸브가 있어서 이쪽에 용액 펌프 쪽으로 그 보내줄 수 있는 바이패스 밸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냉매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 용액 펌프가
고온재생기로 보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냉매를 결국은 다 고온재생기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재생을 다시 한번 시켜서 증발기로 이렇게 다시 받으면서 냉매 속에 있는 흡수액을 다 분리를 시켜서 순수한 냉매만 다시 넘어오게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재생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용액 펌프와 냉각 펌프의 점검, 이거는